사람의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이나 화려한 재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그 속에 인생의 방향이 숨어 있다. 나는 삼성을 세우던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똑같이 성실하고 똑같이 노력하며 똑같이 착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제자리였다. 그 차이는 능력도 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의 태도와 습관의 질서였다. 나는 특히 여성들을 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이는 평온과 풍요를 얻고 어떤 이는 지치고 메말라 가난을 불러들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삶을 다스리는 습관의 차이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운이 따르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할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쌓는 습관이 만든다. 운이 좋은 사람은 특별한 별을 타고난 게 아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을 정리하는 법,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감사할 줄 아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평생 경영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리였다. 삼성의 초창기, 아무것도 없던 시절 나는 하루의 끝마다 책상과 장부를 정리했다. 그 단순한 행위가 회사를 살렸고 나를 지탱했다. 정리된 공간에는 맑은 운이 들어오고 정리된 마음에는 분명한 판단이 자란다. 사람의 운명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행동이 결정한다. 이불을 개지 않는 습관, 영수증을 쌓아두는 습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운은 질서를 좋아하고 가난은 혼란을 좋아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신용을 인생의 제일 원칙으로 삼았다. 신용은 회사의 생명이며 사람의 운명과도 같다. 그러나 신용은 거창한 계약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책상 위의 질서, 말의 진심, 행동의 꾸준함에서 만들어진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신용이 되고 신용이 쌓여 운명이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을 입에 올린다. 누군가는 점을 보고 누군가는 행운의 부적을 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밖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마음가짐 속에서 자란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낳고 어지러운 마음은 흐트러진 행동을 낳는다. 그 행동이 쌓이면 결국 인생이 무너진다. 반대로 단 10분이라도 책상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그 10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운은 그런 작은 질서 속에서 태어난다. 나는 평생을 기업가로 살았지만 사업의 본질은 결국 삶을 경영하는 법이었다. 돈을 다루는 방식, 시간을 다루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운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습관이 있었다.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을 막는 것은 운이 아니라 눈앞에 작은 무질서일지도 모른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난하기 전에 주변의 공간을 한번 정리해보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그 변화는 작지만 인생의 흐름은 달라진다. 내가 배운 진리는 단 하나다. 운은 하늘의 선물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습관의 뿌리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평생 경영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운 운을 밀어내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겠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어질러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마음은 따뜻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가난과 불운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의 인생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삶의 공간이 늘 어질러져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지가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남아 있고, 서랍 속에는 쓸모없는 물건이 가득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그 미루기의 반복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막는다. 나는 경영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낳는다. 삼성 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바닥을 쓸고 장부를 닦았다. 비록 좁은 상점이었지만 먼지 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다. 사업의 신용은 장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그 습관은 훗날 공장에서도 이어졌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 나는 생산 라인을 직접 돌며 먼지가 쌓였는지 확인했다. 하나의 기계라도 더럽혀지면 품질이 흐트러졌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속 공간이 흐트러지면 그의 판단도 행동도 흐트러진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전장이 어지러우면 품질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인생이 흔들린다. 이 단순한 말은 내 평생의 신념이었다. 질서 없는 삶에서는 결코 운이 머물지 않는다. 운은 깨끗한 곳, 정리된 마음에만 들어온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항변한다. 집이 조금 어질러졌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만 깨끗하면 되죠. 그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공간은 마음의 거울이다. 책상 위의 혼란은 마음의 피로로 이어지고 쌓여있는 빨래는 생각의 흐름을 막는다. 눈앞이 복잡하면 판단이 느려지고 판단이 느려지면 기회는 지나간다. 결국 돈의 흐름도 운의 흐름도 함께 멈춘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운은 질서를 좋아하고 부는 정돈된 자리에 머문다. 10분만이라도 눈앞의 공간을 정리해보라.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고 책상 위를 닦고 지갑 속의 영수증을 빼내라. 그 10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체험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는 더 자주 빗자루를 들었다.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졌다. 그 맑은 순간에 해결책이 떠올랐다. 사람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리가 곧 사고의 시작이며 사고가 곧 운의 방향이다.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돌아보라. 불필요한 물건, 미루어둔 청소, 쌓인 잡동사니,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맑고 있다. 정리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혼란을 버리고 질서를 세우는 의식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정돈된 현장에는 실수가 없다. 정돈된 마음에는 불운이 없다. 이 철학은 경영의 원칙이자 인생의 진리였다.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운도 다스린다. 오늘 당신의 눈앞에 어질러진 책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질서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손에 든 컵을 제자리에 두고 서랍을 닫아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운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된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공간의 질서 속에 이미 머물러 있다. 나는 평생 경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 어린 여성들이 많았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 멈춰 있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배우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우는 순간 젊어진다. 반대로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의 인생은 서서히 식기 시작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성장도 멈춘다. 성장이 멈추면 운도 멈춘다. 삼성 상회를 처음 세웠을 때 나는 매일이 배움이었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신용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발로 뛰며 배웠다. 하루가 끝나면 거래 장부를 다시 검토하고 실패의 이유를 기록했다. 그 배움의 흔적이 바로 나의 자산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우지 않겠다는 마음만이 인생을 늙게 한다. 몸이 불편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마음이 움직이면 배움은 다시 시작된다. 나는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 기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직조 방식을 배우기 위해 공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직원들과 함께 실을 만지고 손으로 직물을 짰다. 그 작은 배움 하나가 나중에 수많은 실패를 막았다. 공부하지 않는 경영자는 방향을 잃은 선장과 같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요즘은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배움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보의 소비일 뿐 진짜 배움이 아니다. 배움이란 눈으로 스치듯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강의 하나를 메모하며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배움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과 미국이 전자산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가 그만한 기술이 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르면 시작조차 못한다. 그 순간 나는 배움을 결심했다. 기술서를 읽고 전문가를 만나고 직접 실험했다. 그 결과가 훗날 삼성전자의 씨앗이 되었다. 배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눈에는 생기가 있고 말에는 확신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운이 머문다. 왜냐하면 운은 움직이는 마음, 즉 배움의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배워왔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배우라. 배움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강한 방법이다.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라.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10분이 쌓여 운을 바꾸고 그 운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거슬러 흐른다. 배움의 온도가 식지 않는 한 인생은 늙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멈춰 있다면 책 한 권을 펼쳐라. 그 순간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운은 지식이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에서 태어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돈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돈이 머무르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돈을 감정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야. 이번 달은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나 그 괜찮아가 쌓일수록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나는 늘 말한다. 돈은 마음의 거울이다. 감정이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흔들린다.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큰 거래를 성사시킨 날에도 나는 검소했다. 기분이 좋아도 성취의 날에도 절대로 감정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충동을 싫어하고 원칙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한때 나와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성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월급을 받아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옷을 사고 친구들과 외식해요.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괜찮은 게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결국 당신의 운까지 가져간다. 돈은 감정을 달래주는 장난감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기분이 나쁠 때 쇼핑을 하고 피곤할 때 과소비를 하면 그 순간의 위로는 잠시뿐, 남는 것은 공허함이다. 나는 말한다. 감정이 이끄는 소비는 마음을 비우고 원칙이 이끄는 소비는 삶을 채운다. 또 어떤 여성들은 체면 때문에 돈을 쓴다. 남들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요. 그러나 그 소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위한 지출이다. 그 순간 당신의 돈과 자존심은 함께 빠져나간다. 비교의 마음이 가난을 부른다. 나는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보여주기 위한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것이 회사를 살렸고 신용을 지켰다. 사람의 인생도 같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래 간다. 필요는 삶을 채우고 욕심은 삶을 갉아먹는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운을 다루는 태도와 같다. 지갑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기회도 아무렇게나 흘려보낸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돈에게 신뢰를 얻고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운에게 외면당한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지갑의 상태를 보면 마음의 질서를 알 수 있다. 지갑 속에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이 쌓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흩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계산서를 버리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라. 그 장부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운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지도가 될 것이다. 나는 검소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오늘의 만족을 미루는 대신 내일의 가능성을 샀다. 그 태도가 결국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방향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라. 돈이 향하는 곳이 당신의 인생이 향하는 곳이다. 운은 돈의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지갑의 질서가 바로 인생의 질서다. 돈을 존중하는 마음이 결국 복을 머물게 한다. 나는 평생 시간을 두려워했다. 돈보다 무섭고 인맥보다 냉정한 것이 시간이다.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누구도 잡아둘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다짐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품질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다짐이 나를 그리고 삼성을 지켰다. 그러나 요즘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여성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그 한 번의 미루기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돈도 조용히 떠난다. 나는 삼성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돈도 기술도 인맥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자산만 있었다. 바로 시간을 아끼는 마음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켰고 신용을 쌓게 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업자보다 먼저 출근해 기계 소리를 들었다. 단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생산 라인의 흐름이 흔들렸다. 그 작은 어긋남이 결국 한 달의 손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신용을 잃는 일이다. 나는 시간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시간은 곧 신용이고 신용은 곧 운이었다.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운의 약속도 어긴다. 눈이 오든 회의가 새벽이든 나는 언제나 먼저 도착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는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와 메시지에 하루의 첫 30분을 빼앗긴다. 그 30분이 쌓이면 인생의 3년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말한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관리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분을 아끼는 사람은 10분을 얻고 10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한다.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만든다. 한 번은 공장의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을 잃더라도 내일의 신용은 지켜야 한다. 그 말에 모두가 밤새워 일했다. 결국 우리는 기한을 맞췄고 그 약속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인생도 가벼워진다. 게으름은 운을 잠재우고 미루기는 복을 지연시킨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의 통로다. 그 통로를 막으면 기회는 흘러가지 못한다. 여성들이요.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말하라. 오늘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쓰겠다.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한다. 지금 당장 시계를 보라. 지나간 분을 되돌릴 수 있는가? 없다. 그러나 다가올 1분은 바꿀 수 있다. 그 1분을 붙잡는 자만이 운을 붙잡는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그리고 시간에 성실한 자만이 운명에게 신뢰를 얻는다. 당신의 시계가 정확할수록 인생의 방향도 똑바로 선다.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를 묻는다. 그러나 내가 평생 경영의 현장에서 본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시도의 부재에서 온다. 그리고 그 시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벽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삼성을 세우던 초창기 수없이 이 말을 들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회사를 세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나는 조용히 답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을 짓눌렀다. 그 한 걸음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단 하나다.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비웃음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나는 젊은 시절 자본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씨 하나가 있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그 말이 나를 움직였다. 그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을 바꿨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괜찮다. 그러나 변명은 용서할 수 없다. 실패는 배움이지만 변명은 포기다. 실패는 길을 찾게 하지만 변명은 길을 막는다. 변명하는 사람은 운을 밀어내고 도전하는 사람은 운을 끌어당긴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습관은 더욱 치명적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바로 운의 문을 닫는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을 멈추게 하고 해보자는 말은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 나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모두에게 반대를 들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한마디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인생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완벽을 기다리면 기회는 사라진다.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결국 운을 잡는다. 움직이지 않는 한 운은 오지 않는다. 여성들이여,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운은 당신을 떠난다. 그러나 해보자고 말하는 순간 운은 조용히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 그 차이는 단 한마디, 태도의 선택에 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배웠다. 변명은 운을 막고 용기는 운을 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면 그 문장을 바꿔라. 지금은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그 한 문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운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이 바로 운을 부르는 첫걸음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숫자로 움직이는 사람은 따뜻함을 잃고 따뜻함을 잃은 사람은 운을 잃는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계산의 마음이 숨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계산이 운의 문을 닫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손익을 누구보다 철저히 계산했다. 그러나 인간관계만큼은 예외였다. 왜냐하면 신용과 신뢰는 숫자로 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삼성 상회를 열었을 때 한 거래처가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주변은 모두 말했다. 그런 사람은 끊으세요. 손해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오늘 손해본다고 인연을 끊으면 내일 신용을 잃는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거래처는 다시 일어섰다. 그 신뢰는 훗날 삼성의 큰 거래망으로 이어졌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계산한다.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걸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계산으로 맺은 인연은 숫자가 바뀌면 끝나고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한때 수원 공장에서 묵묵히 남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보다 타인의 일을 먼저 챙겼다. 사람들은 말했다. 바보야, 괜히 고생만 하지. 그러나 나는 그를 잊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는 공장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움직였다.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말한다. 죽어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계산은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차가운 마음에는 운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왜 나만 손해봐야 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따뜻함을 잃지 마라. 손해를 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이 당신에게 쌓이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보답은 즉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배웠다. 계산으로 얻은 이익은 금방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평생 남는다. 그 신뢰가 결국 회사를 살렸고 내 인생의 복이 되었다. 운은 냉정한 계산서에 머물지 않는다. 운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른다. 남을 도왔을 때 아무 보답이 없어도 괜찮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이미 당신의 운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계산서를 덮어라. 손익 대신 신뢰를, 이익 대신 진심을 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운의 문을 조용히 열어줄 것이다. 따뜻함이 곧 복이고 신뢰가 곧 운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 중에는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노력을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의 습관, 그 태도에서 결정되었다. 나는 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운과 불을 부르는 세 가지 마음을 정리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리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흔히 정리를 단순한 청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만 본 것이다. 정리란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의식이시며 삶의 중심을 세우는 행동이다. 정돈된 공간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한 마음에는 좋은 운이 머문다. 삼성 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하루의 끝은 반드시 책상과 장부를 정리하라. 책상 위에 먼지를 털어내는 그 행동이 내일의 운을 맞이하는 준비였다. 작은 먼지를 방치하면 제품에 흠이 생기듯 어질러진 공간을 방치하면 마음의 혼탁이 쌓인다. 나는 경영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했다. 정리된 공간에는 실수가 없고 정리된 마음에는 불운이 없다.
이 단순한 진리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늦어진다. 판단이 늦어지면 기회가 지나가고, 결국 운의 흐름도 멈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정리하지 않는 습관에 있었다. 그들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라며 미뤘다. 그러나 그 미루기가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운은 정돈된 자리, 깨끗한 마음에만 머문다. 나는 오늘도 아침이면 가장 먼저 책상을 닦는다. 회의 전에는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가 끝나면 다시 자리를 정돈한다. 그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내 마음도 생각도 맑아진다. 정리된 마음은 미래를 명확히 본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불필요한 감정을 비우는 일이다. 억울함, 미움, 후회 같은 감정들이 공간의 먼지처럼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 여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을 세우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다. 정리된 부엌 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정리된 서랍은 생각의 질서를 만든다. 작은 청소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정리하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운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삶을 단정히 다스릴 때 그 마음에 부와 복이 머무른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수선하다면 지금 눈앞에 한 평부터 정리하라. 그 작은 질서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다. 운은 깨끗한 마음을 따라 흐른다. 정리하는 마음이 곧 운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깨달았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지식으로 오늘을 판단하면 내일의 기회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운도 멈춘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이도 있고 배워서 뭐 하나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이지만 늙는 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배움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 삼성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나는 매일이 배움이었다. 거래처와의 신뢰, 고객의 심리, 장부의 흐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는 발로 뛰며 배웠다. 그 배움의 자세가 결국 회사를 살렸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 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스스로 기계를 만지고 실을 짜보았다. 작업자와 함께 서서 하루 종일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배움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는 일이다. 나는 회장 시절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 30분은 반드시 읽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사색의 호흡이었다. 배우는 사람의 눈은 빛나고 말은 따뜻하며 판단은 깊어진다. 그 눈과 말 속에서 운이 자란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쫓는다. 뉴스, 유튜브, 짧은 글로 세상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은 배움이 아니라 소비다. 배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그 한 문장을 삶에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이다. 나는 전자산업을 시작할 때 한국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르면 시작도 못한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기술서를 읽고 연구자를 만나고 직접 실험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씨앗이 자랐다. 여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삶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배우라. 요리책 한 권, 철학 에세이 한 장, 그 어떤 것이든 좋다. 배우는 시간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이다.
배움은 젊음을 유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몸이 늙어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움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정리하는 마음이 운의 길을 닫고 배우는 마음이 운의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복과 기회가 들어온다. 오늘 하루 책 한 페이지를 펼쳐라. 그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배움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당신의 운도 꺼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이 진리를 확신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며 감사는 인생의 복이다. 회사를 세우는 일이나 사람의 인생이나 다르지 않다. 믿음이 무너지면 기업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운도 떠난다. 삼성상해의 초창기 나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오직 사람과의 신뢰 하나로 회사를 세웠다. 거래처가 돈을 늦게 주더라도 나는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나를 믿는다. 그 믿음이 결국 회사를 살리고 삼성을 다시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신용을 돈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신용은 꾸준함의 다른 이름이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 작은 일에도 성실한 자세, 이것이 쌓여 신뢰가 된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운의 문을 연다. 나는 수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람을 의심하며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살린다. 의심은 운을 막고 감사는 운을 부른다. 감사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복의 자석이다. 사람은 감사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배움이 깊어지며 배움이 깊어질 때 운이 자란다. 이 모든 순환의 시작은 감사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오늘 하루 동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그 횟수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였다. 감사의 말을 잊은 사람은 이미 냉정해졌고 그 냉정함 속에서 운은 떠난다. 한때 나는 큰 거래를 잃은 적이 있었다. 모든 이들이 불평했고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 실패에서 배웠고 그 배움이 훗날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라. 남편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신뢰를 잊지 마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한 번 쌓은 신뢰는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지킨다. 신뢰는 운을 머물게 하는 울타리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정리하는 마음은 운의 길을 닫고 배우는 마음은 운의 문을 열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운을 머물게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돈도 사람도 복도 자연히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운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하루가 빚어내는 결과다. 마음을 정리하고 배우고 감사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뀐다. 좋은 운은 감사의 자리로 흘러들고 진짜 부는 신뢰의 손 위에 쌓인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복은 감사에서 자라고 운은 신뢰 위에 머문다. 그 단순한 진리가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영과 인생의 결론이다.